반갑습니다. 대표님들, 마케터님들. 팔리는 컨텐츠, 머니 컨텐츠의 세상에 오신 거를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머니 컨텐츠 이제 2부 시작할 겁니다. 자, 2부를 시작하기 전에 사실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런 거죠. 당신이 온라인 쇼핑몰을 만든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온라인 스마트 스토어나 상세 페이지를 만들어서 온라인 사업을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고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사실 되게 뻔한 대답이 나오잖아요. 돈 벌려고 그런다. 그쵸? 예,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당신의 네이밍은 돈을 벌려는 네이밍으로 되어 있나요? 제가 많은 사이트들을 만나보고 많은 브랜드들 만나봤는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우리 사이트 이름이 왜 이렇게 졌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바꿀 수 없어요? 모르겠어요. 뭐 대표님이 뭐 고집하셔서 이게 무슨 뜻이 있어서 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사실 우리 돈 벌려고 온라인 마케팅 하는 거잖아요. 그쵸? 온라인 마케팅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이밍이에요. 네이밍에서 고객들을 지정하지 않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튀거나 살아남지 못하면 광고 효율이 그야말로 좀 떨어지죠. 물론 내가 애초에 좋은 제품을 가져오고 좋은 서비스를 딱 구축해서 독자적인 예를 들어 아마존 같이 여기를 안 이용하면 안 될 것 같아. 이 정도의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나만이 쓸 수 있는 네이밍을 하는 게 굉장히 이득입니다. 예, 전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경쟁 체제에서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네이밍을 결정한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네이밍이 온라인에서는 굉장히 결정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오늘 주제는 네이밍이 고객을 선택한다입니다. 자, 당신은 쇼핑몰 왜 만들었나요? 딱 질문했을 때 우리 아들 이름과 뭐 아빠 이름을 조합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이거 왠지 간지나 보이잖아요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결론은 돈을 벌고 싶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네이밍을 해야지만 머니 컨텐츠가 되느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중고폰 업체 사례를 한 개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신화적인 업체라서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온라인 커머스나 중고폰이 뭐 사실 다 비슷하죠. 자, 여러분이 이제 중고폰 이제 판매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나라에 사실 보면 길거리에 보면 굉장히 많은 중고폰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실 폰을 새 걸 사면 중고폰 팔아야 되잖아요. 혹은 내가 새 거를 샀는데 깨트려 먹었어.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깨트려 먹었어. 한지 한 일주일 만에 우와 하고 있는데 급하게라도 뭐 써야 되죠. 약정 걸려 있고 그래서 중고폰을 사러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아니면 내가 폰 한 개 쓰고 있는데 뭐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한 개를 더 쓰고 싶어. 뭐 게임용을 쓰든 뭐 세코폰을 쓰든 해서 한 개를 더 쓰고 싶어.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 이제 여러분 중고폰을 만약에 매입을 해요.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여러분 어떤 게 제일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머릿속에 되게 뭐 친절함? 아니면은 뭐 유명한 연예인? 다 필요 없죠. 사실은 가격 아닐까요? 가격?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핸드폰이 있어요. 이런 핸드폰이 있으면 이 핸드폰을 내가 바꿨단 말이야. 그러면은 딴 데서는 한 17만원 쳐준다는 거야. 딴 데서는 한 19만원 쳐주고 딴 데는 21만원 쳐준대. 여러분은 어디 맡기겠어요? 내 폰을 21만원 값어치를 해주는데 맡기겠죠. 그쵸? 그래서 고객들이 중고폰 매입 서비스에서 가장 매력을 느끼는 점 무엇이 있을까? 바로 가격이다. 그쵸?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우린 경쟁을 한다는 거예요. 중고폰도 그런 게 있죠. 중고차도 허위 매물. 무슨 얘기냐? 고객들이 가격을 제일 집중해서 이제 올인을 해. 그러다 보니까 중고폰 매매 업체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더 높은 가격을 부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내가 만약에 후발주자인데 이 중고폰 업체에 들어가려 그래. 근데 가격이 넘사벽인 거예요. 이거 말도 안 돼. 이 가격으로 내가 매입해서 도로 팔아야 될 거잖아. 이 사람도 어딘가에 수출을 하던 고객한테 중고폰 사러 온 사람한테 팔던 이 가격에 팔 수 없는 가격에 매입을 하고 있는 형태가 나오더라 이거죠. 자,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자, 보니까 제가 사이트를 좀 보여드릴게요. 보통 사이트들이 막 요렇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요렇게 생겼어. 전쟁터처럼. 중간 수수료 제로. 막 밑에 내려가면 곧바로 매입가, 최고 매입가, 최고 매입가. 그러다가 심지어 높은 매입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차감 막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어요. 자, 대부분 온라인 쇼핑몰이 이래요. 뭐냐면 최저가에 집착하고 또
기계를 사는 사람들이 주로 남성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경쟁사를 견제하는 거죠. 쟤네들 거짓말이야. 근데 나도 사실 허위 가격을 공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완전 신폰, SS급만 뭐 40만 원인데 A급으로 떨어지면 막 10몇만 원, 막 이런 거예요. 가격 차 엄청나. 하지만 경쟁사를 대응을 해야지만 이제 내가 먹고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어떤 식으로 하느냐, 그냥 경쟁사를 비방하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어.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고객들이 이제 혼란스러워져. 왜냐면 처음에는 몰라요. 처음에는 그냥 중고폰이 남아 도니까 내 중고폰 어디 가서 팔지? 내 주문 어디 팔지? 이러다가 막 돌아다녀 봤어. 돌아다녀 보니까 다 최고가래. 처음에는 38만 원, 40만 원. 야, 되게 높게 받을 수 있겠다. 근데 좀 더 보다 보니까 다 사기야. 다 사기인 것 같아. 경쟁사들이 막 서로 막 손가락질 하잖아요. 자, 이 시장에 여러분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털터리로 가가지고 저 중고폰 이렇게 오픈했어요 하고 딱 하면은 그 마음을 고객들이 알아봐주고 여러분에게 맡길까요? 고객들이 중고폰을 한 100개는 가지고 있을까요? 자, 아니죠. 고객들은 당신의 마음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마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황에서 마케터는 이제 봐요. 시장을 본 다음에 자, 이 시장은 너무 빡세. 삼성도 있고 LG도 있고 막 장난 아니야. 이 시장에 그냥 내가 맨몸으로 들어가면요, 그냥 찍소리 못하고 밟힙니다. 공룡들의 싸움에 의해서.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전략을 다시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합니다. 기존의 사이트들이 대부분 남성 고객을 타겟으로 했었거든요. 여성 고객을 타겟으로 바꿔요. 왜? 어쨌든 중고폰을 팔려고 할 때 여자 고객도 많을 거잖아요. 실제로 이분들이 원래는 어떤 매장에서 일하고 있다가 독립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자분들도 상당히 많이 온다는 거 알아. 중고폰을 팔려고. 근데 남자하고 좀 다르죠. 이 기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랄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어려워하고 낯설어하고 그러면서 손해보고 싶지 않아 하고 이런 거죠. 그런 고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고객들을 위한 중고폰 쇼핑몰을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중고폰 판다 그러면 뭐 폰사닷컴, 폰사요몰, 뭐 아니면은 뭐 노란마켓, 뭐 등등등등 뭐 하여튼 폰에 관련된 되게 많은 뭐 천사폰 뭐 이런 폰에 관련된 이름이 많았는데 여기 이 업체는 갑자기 이름을 어떻게 바꾸냐면 소녀폰이라고 바꿔버립니다. 원래 이름은 KNC예요. 소녀폰이라고 바꿔버려요. 자,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자, 이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질까? 여성 고객들이 끝났어. 자, 이 네이밍이 원래는 두 가지 후보가 있었어요. 원래 KNC라고 하는 이름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핸드폰 보따리라고 해가지고 핸드폰을 좀 많이 있는 곳 하고 아니면 소녀폰 이렇게 딱 하니까 그때 계셨던 담당자분도 이 얘기를 딱 듣자마자 그 대표님도 마찬가지로 그냥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장난 아닌데? 왜? 이름에서 이미 타겟을 지정하죠. 딱 봐도 여기는 무주공산이야. 저쪽은 막 박터지게 싸우는데 여기는 무주공산이야. 자, 소녀폰 시작합니다. 자, 소녀폰은 그냥 이름만 소녀폰이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기존의 사이트랑 다르게 만들어요. 어떻게 만드냐면 참고로 이 소녀폰은 2차 리뉴얼이 된 형태인데 2015년에 시작을 했고 2018년에 2차 리뉴얼을 했어요. 왜냐면 너무 잘 돼가지고. 자, 이 소녀폰 특징이 뭐냐면 최저가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뭐냐면 고객들이 생각보다 시간이 많다는 거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고객들은 무언가 내 거를 팔려고 할 때 신중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고 아까 일부에서 얘기한 것처럼 온라인 고객의 특성이 뭐냐, 문 앞에 들어왔단 말이야. 들어온 사람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해주죠. 어떻게 하냐면 소녀폰의 꿈 이렇게 해서 소녀폰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과 꿈의 이야기 해가지고 직원들의 얼굴이 나와요. 사실 어디서도 볼 수 없죠. 왜 이런 게 나와? 여기 내용 보면은 애견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이래. 여기 일하면서 가족과 함께 돈을 모아서, 그래, 소녀폰에서 돈을 모아서 열심히, 성공을 하고 잘 살고 싶다. 이런 내용인 거죠. 자, 그런 내용이 나오더니, 뭐, 동네 대리점 소녀폰 파는 이유 궁금하신가요? 해서, 소녀폰 티셔츠를 막 입은 사람들, 이제 막 나와가지고 일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기서 이용해야 될 7가지 이유도 보여줍니다. 자, 참고로 이 컨텐츠는 아싸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도 비슷하게 나와 있어요. 아싸컴에 보면은 아싸컴 사옥 소개 같은 데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아싸컴도 500억대 쇼핑몰입니다. 자, 그리고 얘네 같은 경우는 또 뭐가 있냐면
소녀폰 웹툰도 있어요. 웹툰은 뭐냐면 여성 고객들이잖아요. 이런 거에 그렇게 익숙하지 않으니까 웹툰을 아예 따로 만들어가지고 소녀폰에 대해서 장점이랑 과정이랑 뭐 차이점에 대해서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참고로 이런 웹툰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광고 소재로 해도 굉장히 좋죠. 자, 이 웹툰 만드는데 사실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한 3편 기준 하는, 지금은 좀 단가가 달라졌지만 한 100만원 정도 수준인가? 사실 광고비를, 이 업계 광고비를 따지면은 얼마 안 되는 돈입니다. 다만, 있고 없고가 굉장히 차이 나죠? 소녀폰 한우에도 가고, 그래서 보통 보면 되게 소녀소녀스러워요. 소녀스럽고, 실제 컨텐츠들도 그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그냥 소녀폰이라고 했으면, 소녀폰 갖고, 그 다음에 전투적인 내용만 얘기했으면은, 사실 별로겠죠. 그게 아니라 이런 컨텐츠들을 상단에 배치한 용기가 있었던 거고, 그리고 밑에는 심지어 뭐라고 적혀있냐면, 여기 확대를 좀 해볼까요? 난 아직도 잊지 못해 널 처음 만졌을 때 그 행복과 기대 두근거림. 궁금한 게 있을 때마다 너에게 가장 먼저 물었고, 가끔 날 수다쟁이로 만들어주고, 외로운 길거리에서 내 친구가 되어주었어. 어떤 날엔 너에게 하소연하느라 눈물 범벅이 된 적도 있었던 것 같아. 그렇게 1년 지나 6개월하고 14일 함께 했을까? 다른 건 잊어버려도 내 두 손은 언제나 널 함께 있었잖아. 내 시선의 첫 번째는 언제나 너였어. 그만큼 사랑스러웠던 내 폰이 이제 다른 사람을 더 웃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길 기대해볼게. 뭐 이러면서 내가 처음 널 만났을 때처럼 사람들 두근두근하게 만들어줘 해놓고 이렇게 핸드폰에 대한 러브레터도 적어놨는데, 참고로 이거는 제가 쓴 글입니다. 새벽 2시에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쓴 거죠. 이걸 어디에 배치했느냐? 모든 메인 페이지 하단과 상세 페이지에 다 배치해놨어. 자, 사람들 생각하는 거죠. 업계 관계자들 비웃습니다. 뭐냐 쟤네? 너 뭐하는 짓이야? 야, 연예인 써, 연예인. 연예인 쓸 거 없어. 그럼 매장 늘려. 그게 직방이야. 허위 가격을 올려서라도 괜찮게 만들어. 자, 이 업체 이렇게 됩니다. 보이시나요? 이게 뭐냐면 녹색이 전형적인 그때 당시 1등 업체였어요. 엄청나게 소녀폰이죠. 2016년 1월, 2015년 거는 네이버 트렌드가 조사를 안 해서 안 나오는데 이렇게 올라가신 거 보이죠? 위로 올라가신 거. 자, 어마어마해집니다. 어마어마. 이게 무슨 일이냐? 네이밍이 왜 온라인에서 결정타인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온라인 마케팅의 단점이 뭐죠? 장점은 뭐고 단점보다 장점은 효율성. 내가 오프라인에서 길거리에서 광고 안 해도 스크린도 몇백만 원씩 하는 거 광고 안 해도 사람들이 들어온다는 거죠. 단점 뭐죠? 노출이 적다는 거죠. 들어오기 전까지 소녀폰이 잘 나가는지 폰 사용물이 잘 나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거기에서 처음 보고 그 인식에서 이 업체를 할지 말지 좋아하는지 말지가 결정되는데, 그것 중에 가장 기본이 네이밍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밍 하나만큼은 고객한테 확 전달되도록 세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아까 전에 이 데이터는요, 2018년 한 9월까지의 데이터예요. 자,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났죠. 이제 2021년 됐으니까 그 전략이 유효한가? 아직 유효합니다. 보이시나요? 여기 한번 팍 쳐서 그렇지. 자, 2, 3, 4등, 5등과의 그룹은 격차를 알 수 없을 정도로 벌려져 있죠. 보시죠. 자, 벌려져 있어. 그리고 나서 여기 원래 기존에 1등이었던 업체는 저기 바닥에 가지고 지금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고 있고, 그때 당시 이 업체가 전국에 70개 매장이 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자, 근데 이 업체는 원래 안양평촌에서 소녀폰이라는 업체나 시작했지만, 안양평촌에 작은 사무실 한 10몇 층에 있었어요. 제 기억에. 지금 58개가 넘는 매장으로 전국에서 가장 인지도 높은 중고 브랜드가 됩니다. 자, 이 네이밍에 관련된 내용은 사실은 많이 얘기했죠. 올해 트렌드에 대해서 2021년 온라인 트렌드에서도 제품 기획 전성시대라고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는데, 이게 계속 가속화됐어요. 뭐냐면 그때도 네이밍이 중요했지만 지금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온라인에 너다울 것 없이 이제 경쟁이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네이밍이 특별하거나 쉽거나 이해하기 쉽지 않으면 뭐 안 사요. 사람들이 클릭 자체를 안 해. 보지도 않아. 거기에다가 최근에 히트 치는 건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고들이잖아요. 그 광고에서 살아남으려면요, 네이밍이나 패키지가 예쁘거나 독특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기업들은 이제 네이밍에 목숨을 걸기 시작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뭐 똥쟁이, 잠뱅이, 싹비움, 뭐 대장사랑 이런 이름이 난무하고요. 마약베개, 유명하죠. 아르르 뭐 이런 이름들이 기본 옵션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머니 컨텐츠를 보시는 분은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내 네이밍이 괜찮은가. 물론 네이밍을 함부로 바꿀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한참 동안 마케팅을 했다 라고 하면 바이럴이 막 쌓여있을 거잖아요.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슬로건을 바꿔서나 특별한 서비스, 뭐 고객가실 보상제 이런 걸 해서 많이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이밍은 냅두고 슬로건으로 이제 커버를 한다거나 카테고리를 공략한다. 이 전략이 다 다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네이밍을 바꿀 수 있는데 그 네이밍으로 고객을 사로잡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네이밍이 강하면은 모든 광고율이 괜찮아진다는 거죠. 예.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네이밍을 바꾸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업체 이름이나 브랜드 이름은 철저하게 마케팅 도구로 쓰고 있고요. 그런 업체랑 만약 싸우고 있다면 내 네이밍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리고 네이밍을 고를 때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죠. 첫 번째, 타겟을 지정하세요. 뭐냐면 우리 타겟이 누군지 알아야 돼. 예를 들어가지고 아까 중고폰처럼 왜 토녀폰이 핵심 네이밍이 되었느냐? 중고폰 업체에 남자 위주의 네이밍이 많았다는 거예요. 기계적이고. 그리고 남성 위주의 타겟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여성 위주의 미즈사랑 같은 것처럼 대출하면 추억의 이름이죠. 사실 소녀폰이란 이름을 딱 떠올렸을 때 미즈사랑을 떠올렸었어요. 여성분들 위한 왜 중고폰 대리점 없지? 더 친절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얘기거리가 많고 최저가만 얘기하지 않고 먹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타깃이 정확히 누군지 알고 그 사람들을 다가간 네이밍이면 딱 좋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쉬워야 됩니다. 근데 그 네이밍을 누가 쓰고 있지 않아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 쉬운 이름이 있어요. 예를 들어 특허 업체 같은 경우는 특허 뭐 예를 들어 이땡땡 뭐 변리사도 있고 뭐 김땡땡 변리사도 있고 해움 특허도 있고 막 이런데 어이없게도 프로 특허라고 하는 이름이 비어 있었어요. 이 업체는 참고로 강한 특허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범위가 강하고 좀 특허권의 내용이 좀 센 그런 특허들을 만드는 게 특기였는데 프로 특허가 없는 거야. 이거 내 거야. 이런 이름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참 쉬운데 없어. 물론 상표권 등록이 힘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쉬운 이름 두 개는 특허청에서 잘 상표권 등록을 안 해주거든요. 상관없습니다. 이지클린이나 나노클린이나 이런 것처럼 쉽지만 없는 네이밍을 하실 때 고객들도 쉬운데 들어본 적은 없네 뭐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유머스러운 것보다 고급적인 게 낫다.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 보니까 뭐 소개팅 앱 같은 거 보면서 이제 소개팅 앱 중에 뭐 여보야 이런 것도 있지만 골드스푼이라고 하는 업체도 있더라고요. 자, 그 이름 딱 들었을 때 괜찮은데? 노블레스 뭐 이런 것처럼 이왕이면 비싸 보여야 돼. 왜? 그러면은 내 제품도 비싸 보입니다. 과일 누리보다 과일의 정석이 유리한 이유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처럼 네이밍이 고객을 선택한다. 그래서 네이밍이나 특히 상품 계획하실 때 혹은 우리 사이트에 네이밍을 하실 때 내 상세 페이지나 예를 들자면 최근에 스마트 스토어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그 데코레이션을 파는 업체가 있었는데 그 조화를 팔거든. 이름 명품 5번가였어요. 다른 업체는 뭐 아르띠에 뭐 누구의 뭐 화초 뭐 이런 건데 명품 5번가 하니까 왠지 좀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네이밍을 잘 고르시는 게 머니 컨텐츠의 시작 중에 하나다 라고 기본 딱 장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는 여기까지입니다.